안녕하세요. 찰리브라입니다. 간밤에 나온 뭐 해외 외신 뉴스, 뭐 정치적인 거, 뭐 코로나에 관한 거, 아니면 뭐 크립토에 관한 거 여러 가지를 이제 총망라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코인 가격이 찔끔 올랐어요. 그렇다고 뭐 완연한 뭐 상승장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모호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몇몇 개 뭐 알트코인만 조금 찔끔 올랐을 뿐이지 대부분은 뭐 사실 지금 아직도 하락장에서 많이 못 벗어난 현재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거대한 뭐 상승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 러시아 은행 외국 기업을 통한 암호화폐 투자 허용 보고서 해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뭐 크립토를 전면적으로 뭐 러시아 국민들한테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긴 또 외국 기업을 통한 암호화폐 투자는 또 허용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미디어가 나오는 거를 100%다 전면적으로 수용하면 안 돼요. 항상 이제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러시아는 바이낸스의 총 트래픽 측면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다.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. 러시아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나? 러시아가 전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.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구나. 그런 생각을 일단 했었고, 뭐 비트코인, 뭐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이 사실 엄청 희망적인 말일 수가 있는데, 사람마다 뭐 보는 눈은 다 달라요. 뭐 어떤 그 목표치는 다 틀리지만,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죠. 근데 이분은 비트코인이 71억 원까지 올라갈 거다. 본인이 전망하는 가격을 예측을 했어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억을 넘어서 진짜 중장기로 보면 100억까지 갈 거라고 저 이제 생각하는 거대한 희망회를 돌린 사람 중에 하나고 더 나아가서는 뭐 기축통화, IMF 통화바스켓에 거기에 들어가 6대 기축통화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도 희망회를 돌리는 사람인데 어쨌건 뭐 이거는 다 근거가 있으니까 이분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과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디플레이션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아요. 특히나 이제 2022년 들어서 테이퍼링과 뭐 금리 인상 얘기가 12월 달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지금 시장의 악재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진짜 바라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진짜 경기가 하향 곡선을 탈 것 같은가를 봐야 되거든요. 지금 현재. 근데 실질적으로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. 여기 보면 콘수머 여기 콘피덴스라고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이거는 독일 거거든요.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.6에서 마이너스 6.5까지 떨어졌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소비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. 이 얘기는 경기가 하락할 거에 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. 독일 시민들은. 근데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강대국이에요. 복지국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, 이런 상황에서 돈을 안 푼다? 그럼 과연 국가가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? 국민들은 모두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거를 미국 문제하고도 또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게 있거든요. 그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,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에너지 가격이 계속 유럽 같은 경우 급등하는 이유가 사실 이 문제죠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. 나토군이 중간에 껴있고 미국은 이 상황에서 옆에서 살짝 살짝 추임새는 넣는데 진짜 액션은 취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게 현실적인 측면이고,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. 러시아가 뭐 어떤 뭐 공급하는 유럽으로 공급하는 어떤 그런 걸 일시적으로 뭐 중단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거부하면 군사총돌, 최후 통첩의 나토는 안절부절. 지금 현재 이게 실질적인 팩트예요.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겨울이 끝나기 전에 이 사태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죠. 왜냐면 겨울을 이용해서 자, 이 천연가스를 무기화시켜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
나토에서도 영향력이 가장 큰 독일하고 프랑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푸틴은 알고 있는 거예요. 그걸 이용하는 거고.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겨울이 다가오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미크론과 전쟁 불안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자 여러 가지 것들 인플레이션과 연계돼서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건 뭐 나중 돼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라 러시아의 재촉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.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이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도와줘야 돼요.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주일 전인가 그런 얘기를 공식화했죠. 에너지 관련된 모든 정책을 해외에 관한 거는 모두 다 배제시키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사실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. 사실은. 응. 저희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럽 내 가스 가격 급등은 물론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나토에서 치고 나갈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외신을 종합적으로 본 결과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집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푸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던데요. 그러니까 나토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배치라면 가만 안 두겠다. 근데 거기에 사실은 가스관을 잠궈버린다는 그 명분도 사실 있어요. 그리고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잠궈버렸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긴박감이 아마 지금 최고조로 올라간 현재 상황일 거고 종료되긴 할 거예요. 어느 시점에.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이제 뭐 솔로제닉인가 하는 이 코인 있잖아요. 제가 이거는 웬만하면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받으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대형 거래소들이 다 움직이거든요. 여기 보면은 바이낸스가 뭐 이것도 에어드랍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알아봤는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. 예. 그래서 XRP 입출금 중단 기간은 2021년 12월 24일 2시. 이거는 업비트 관점인데 어쨌건 요걸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요 전에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하고 빗썸이 뭐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고 코빗은 아직까지 그런 공지가 안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건 12월 25일 날 새벽 5시라고 시간은 스냅샷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현재 상황이고 어쨌건 움직이시려면 지금 요즘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뭐 시간 되기 전에 움직이셔야 되고 솔로제닉이 가격이 4,568원이에요. 어저께 좀 폭락을 많이 했었더라고 제가 보니까. 근데 해외 거래소 중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뭐 hitBTC나 코인필드나 비트로, 빗보렉스, 뭐 프로빗, 글로벌 전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 중에 제가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 데는 비트로 빼고는 나머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. 근데 어쨌건 여기 거래소에 뭐 상당히 돼 있다. 근데 메이저 거래소들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솔로라는 이 코인이 받아줘서 나쁜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. 그래서 XRP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. 거기다가 와지어 X 같은 경우도 솔로제닉을 지원해주겠다. 곧 지원해줄 거다.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솔로제닉에서 발표를 했어요. 지금 요즘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뭐 중국이 계속해서 막 서로 막 으르렁거리잖아요.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예측해 볼까요? 나중 되면 시간이 여기서 한 조금 더 흐르면 미국하고 인도가 또 그러기 시작을 할 거예요. 여기 다 미국이 그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이미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, 금융 파이낸싱 회사들은 헤지펀드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에 자본을 넣었었던 거고 인도에 자본을 넣었었던 거죠. 근데 사람들은 정치적 분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막 색깔론을 대입을 하는데 언제나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득을 쫓는 자들은 이런 거는 다 배제시키고 모든 거는 다 생각을 안 해요. 사실 정치적 이념은. 근데 저도 숫자적인 관점에서 항상 접근을 하죠. 그래서 어쨌건 요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. 500밀리언 개의 그 코비드 19 테스트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할 거다. 이 얘기는 뭐냐면
이거를 사람들한테 지급한다는 얘기는 테스트를 하면, 자, 보세요.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도 돼. 그럼 테스트를 하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?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얘기는 자기가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받으면, 자,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 병원에 가거나, 그럼 이게 수치 데이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은 12월 달을 되게 중요시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, 현재 리테일 시장, CPI, 그리고 뭐 소비자 구매 지수, 뭐 판매 지수,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겠죠. 코로나 케이스 증가와 실업률에 관해서. 근데 이게 증가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면 그것을 이제 명분 삼아서, 트리거 삼아서 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아마도 뭔가 발표를 할 거예요. 근데 12월 달에 하여튼 지켜보세요. 그래서 맨친인가 그분이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뭐 사회복지 법안에 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에 관해서 캔슬을 났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이게 그냥 없었던 일로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, 저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뭐, 그러니까 한 번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했지만, 안 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, 어쨌든 시간 끌기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.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였고, 빌 게이츠도 이제 한마디 하거든요. 뭐,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갑자기 뭐, 어떤 안 좋은 케이스, 팬데믹이 안 좋은 케이스가 뭐 발행했다. 그래서 본인도 마찬가지로 홀로데이 어떤 기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.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, 오미크론 역사상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. 곧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될 것이다. 더 많이 확산될 거라고. 그러니까 이거 오늘 새벽에 빌 게이츠가 직접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근데 빌 게이츠가 이 유행병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절대로 관가하면 안 되는 게, 이 사람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에요.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 학자일 수도 있고 인사이트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. 일반 사람들보다는.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공신력이 어느 정도, 그리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죠. 이분은 2022년에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도 이분 말에 동감을 합니다. 이분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2022년 연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, JP모건 같은 경우도 2022년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. 그리고 경기도 풀릴 거다라는 얘기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면서 경기가 풀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금리가 3번 인상되면서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폭락장이 오고 경기는 하향하고, 이거보다 오히려 반전되는 요소가 내년에는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, 어쨌든 사회복지 법안이 이게 통과가 안 되면서 그게 또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달러는 당연히 풀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달러 인덱스가 하나로 따졌을 때 1191원까지 올라가는데 뭐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겠어요. 어느 순간에 이 달러 가격도,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러면서 가상자산이든 주식시장이든 다시 태동하는 아마 그 시기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계속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힘드시고 되게 지루하고, 이게 사실 사람의 진을 빼는 거거든요. 이게 사람이 계속 폭락을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, 이거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, 그렇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막 전략적으로 계속 베팅하기도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람을 사면초가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놓은 거나 다름없어요. 사람을 되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.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손절하지 마시고, 내가 가지고 있는, 내가 투자한 코인들이 거대 자금 세력이나 거대 헤지펀드가 그리고 추가적인 상품으로 등록이 돼 있다. 일단 뭐 여러 가지 메이저 코인이다. 이러면 그냥 두면 돼요. 그럼 다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숫자가 올라가고, 숫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, 그때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자금을 들고 또다시 들어와서 물리는 날이 올 거예요. 지금 현재는 뭐 아니지만,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시점이긴 하지만. 그래서 어쨌건 뭐 종합적인 그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뭐 마지막 판단은 항상 각각 개개인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고, 저는 항상 이제 뭐
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뭐 지금 현재 상황에 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그건 없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단 걱정하는 건 물려 계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떨어지면 이제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, 그러지는 마셔라.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계속 인증골 올리고 막 그런 코인들이 있죠. 얼마 전에는 디센트럴랜드, 지금 현재 요즘에는 루나 코인 같다 그러는데 그 코인들도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. 근데 먼저 올라갔다 뿐이지. 근데 지금도 나머지 코인들도 다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어쨌건 뭐 제가 계속해서 뭐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코인들 있죠. 다 나쁘지 않은 코인들입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.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